브렛 하트는 숀 마이클스와 빈스 맥맨이 연인 사이라고 묘사하는 주장을 또 한 번 이어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마이클스가 맥맨과 함께 잠자리를 했다. 이를 본인에 대한 질투심이었다. When Shawn was in the ring talking about he lost some part of himself, I remember Vince had the tear roll down his cheek. I'm being dead honest. I think that Shawn and Vince were sleeping with each other. 브렛 하트는 숀 마이클스가 자신을 질투했기 때문에 브렛 하트를 이기는 각본을 받아내기 위해서 빈스랑 한번 잤을 것이다. 펑크랑 리아 지냐? 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레슬매니아 42 직후에 열리는 로우 애프터 레슬매니아의 공식 홍보 그래픽을 공개했는데 쟁쟁한 이름들이 광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단에는 로만 레인즈, 브록 레스너, CM 펑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팬은 이것이 로만 레인즈가 레슬매니아에서 승리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패배하면 로만이 다음날 쇼에 나올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리 있는 추측이지만 레슬매니아 직후에 로우는 한 해 중 가장 큰 로우로 꼽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톱스타가 출연하기도 합니다. 또한 리아 리플리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리아 리플리가 스맥다운에서 카길과 스토리를 맞춰 로우로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광고된 거물 라인업들은 보통 홍보되면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패배하면 쇼에 나올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웃기지 않냐? 나도 이거 번역하면서 이게 뭐야?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로만 같은 메가스타가 지면은 그냥 몇 개월 있다가 자기 떡밥 있을 때 갑자기 이러면서 나오는 게 진 다음날에는 로만 잘 안 나왔죠. 그게 또 맞기도 하고요. 로만이 나온다는 게 CM 펑크를 이겼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냐. CM 펑크야 원래 로우에는 매번 출석하니까 나오는 거고 로만은 지금 레슬매니아 막바지인데도 퐁당퐁당 출근하고 있잖아. 근데 심지어 만약에 레슬매니아 2일차 메인에서 졌어 봐. 그러면 얘가 나왔겠냐 이거야. 그래서 많은 팬들은 로만이 2일차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리아 리플리 역시 스맥다운에 있는 WWE 위민스 챔피언십에 대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왜 로우에 나오냐? 그러면은 카길한테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픽이 바로 레슬매니아 애프터 로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리아 리플리 있는 거 자체가 스포일러다. 얘가 만약에 WWE 챔피언십을 이기면 스맥다운에서 마미스 챔피언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무슨 로우에 나오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리아가 레슬매니아에서 질 것이다. 로만이 레슬매니아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 스맥도 로스맥 다 나온다고 광고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뉴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로만이 뭐 다음날 나와서 펑크랑 백래시까지 갈등을 이어나간다고 하면은 다시 나올 수 있는 이유도 난 있다고 생각이 되고 리아 리플리도 뭐 리오를 뭐 어떻게든 로우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브랜드 상관없이 로우에서 또 본인의 승리를 축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펑크가 질 것 같다 리아가 질 것 같다 이게 지금 현재의 루머인데 그냥 루머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슬매니아 다음날 로우에 사람들이 티켓을 살 수 있게끔 실제로 나오는 사람을 광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만 레인즈, 브록 레스너, CM 펑크, 로건 폴, 오바페미, 리아 리플리, 스테파니 바켈, 펜타 이 광고된 사람들은 무조건 나온다. 이건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리아 리플리가 로우에 나오는 거면 뭐 스맥다운 챔피언십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근데 뭐 결국에 봐야 알지. 당일에 이기고 나서 마미 챔피언 됐네 막 이러면서 막 리오가 나와서 안아주고 막 이러면서 리아가 나 이제 스맥다운 가야 돼 오늘 너 보러 마지막으로 왔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예 몰라요. 네 일단 봐야 됩니다. 일단 봐야 돼. 그냥 얘네가 나온다 그것만 팩트야. 그냥 다 개소리임 크크. 그러니까 나도 번역하면서 이거 뭔 소리야 이러거든. 브록 오바페미도 다 나오는데 그렇죠. 심지어 둘 다 뭐 프리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로우 스맥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티켓 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출연진들은 거짓 나올 것이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알아서 하라고. 다음 소식은 웹진 레슬라미아의 추측입니다. 티켓 판매가 저조하자 WWE는 존 시나에게 은퇴 번복을 요청하는 무리수까지 둔 것 같은데요. 최근 존 시나는 자신의 SNS에 I'm retired, do it yourself. 난 은퇴했다, 직접 알아서 해라 라는 문구가 적힌 컵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미묘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WWE가 시나에게 단순한 호스트 이상의 역할, 즉 메인 이벤트 참여라던가 마지막 한 경기를 더 뛰어달라는 요청을 했음을 암시합니다. 시나는 작년 12월 은퇴 당시 복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나 그의 경기 자체가 엄청난 티켓 판매 보증 수표인 만큼 WWE의 절박함도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미 WWE랑 호스트 계약을 맺어서 레슬매니아의 모습을 드러낼 존 시나인데 이미 호스트 발표가 난 다음에 굳이 이런 포스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호스트 이상을 제안받았을 것이다.
근데 그 이상이라는 것은 경기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나는 은퇴했어요 라는 사진을 올렸겠냐 이거야. 이게 비록 추측이지만 WWE 쪽을 향한 메시지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제로 레슬매니아 전에 존 시나의 은퇴 전 세러데이 나이 메인 이벤트가 그해 흥행 수익 중에 2위였고 텔레비전 방송 흥행 중에는 1위였어. PLE를 제외하고는 1위였어. 1위.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되는 이벤트였고 그때도 티켓 더럽게 비쌌지 그때. 이제 존 시나가 워낙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존 시나가 컵에 이렇게 적지 않았겠냐 라는 추측입니다. 그냥 오늘 램에 몇 명 왔습니다. 이거 발표하러 나오는 거 아닌가요? 호스트가 쇼의 오프닝도 책임지죠. 오프닝도 책임지고 중간에 관객수 발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 미즈가 노노노 막 이러면서 막 쇼 해방 놀려고 하면은 그 쇼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AA를 날려주는 장면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존 시나의 인스타그램 포스팅 I'm retired, do it yourself. 난 은퇴했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 확실히 WWE가 호스트 이상의 무언가를 제안했는데 거절했을 것이다. 뭐 레슬매니아 40 메인 이벤트 막 블러드루처럼 갑자기 난입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경기를 한 번 더 한다던가 뭔가 제안을 했으니까 이걸 하지 않았을까. 굳이 호스트를 수락하고 나서 이런 짤을 올릴 이유가 없지 않겠냐 라는 추측이죠. 추측. 스토리 엮이는 거 정도였을 듯. 형 안 오면 진짜 망해. 그니까 내년 사우디 레메라면 큰 돈을 준다면 존 시나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 존 시나는 소신 있는 사람이라 아마 끝까지 경기를 죽어도 안 할 것 같긴 해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형 그만 찍고 와 라는 뉴스인데요. 다음 소식은 덜하게 레슬매니아 복귀입니다. 레슬매니아는 보통 티켓 판매에 어려움을 겪지만 이번 레슬매니아는 역사상 두 번째로 관객 동원력을 기록할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면 최악이었던 37의 뒤를 따를 수가 있는데 할인에 이어 시나를 호스트로 투입하며 구매율 반등을 노리는 수습에 나섰지만 아직 큰 효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티켓 판매를 견인하기 위해 덜하기 마지막 순간에 투입될 것이라는 믿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옵저버 뉴스레터에 따르면 깜짝 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엘리미네이션 챔버 당시 티켓 판매가 저조해 덜하게 출연을 성사시켰던 선례가 있습니다. CM 펑크가 로우에서 덜하를 언급해 더더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옵저버 우리도 사실 몰라.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덜학 맘이지. 그렇잖아. 이 덜하기 레슬매니아 등장 가능성이 있다고 나올 때마다 저도 정확히 이걸 예로 들었거든요. 작년 엘리미네이션 챔버 당시 티켓 판매가 저조해 덜하게 출연을 성사시켰던 선례. 이거를 저도 몇 번이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걸 예로 들고 있는데 이번엔 뉴스 원문에 정말로 이 문장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정말 덜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나오려면요 여러분 방법이 이제 로우랑 스맥다운밖에 없잖아요. 당장 내일 나와야 돼. 네가 CM펑크에게 긁혀서 CM펑크를 칠 거면 내일밖에 없어. 네가 팬메카피에 흠막이 될 거면 토요일밖에 없고 뭐 어디든 나올 수는 있어. 근데 둘 중에 하루는 나와줘야 우리가 그래도 그래도 티켓 좀 팔리겠네. 그래도 덜하게 나와서 더 재밌어지겠네. 이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양 날짜 다 로우의 메인 이벤트, 스맥다운의 메인 이벤트 다 나올 가능성을 한 발씩 걸쳐두고 레슬매니아 양에 다 끝까지 안 나온다? 이러면 정말 뿔날 수밖에 없다. 덜학을 더더욱 싫어하게 될 것 같다. 나오지 말라 할 때는 욕심내서 얼굴 들이밀더니 필요할 때는 삔또상해서 안 나옴. 그러니까 난 지금도 내가 NXT 중계하면서 생각났던 게 NXT의 에이바 단장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NXT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락키가 나와서 막 여기 NXT는 WWE 미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너무 훌륭하고 여러분들은 뭐 일렉트리파잉한 덜학이 여기에 강림해서 너무 기쁘고 막 이러면서 시계를 보더니 막 5분 더 남았네. 5분 동안 말하는 거 쉽지 막 이러면서 그냥 애드립으로 말하는 걸 막 티를 내. 그래서 나는 계속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이랬는데 나오지 말라 할 때는 나오고 응? 제발 나와줘 할 때는 안 나오고 저도 진짜 좀 얄밉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내일 좀 나와서 CM펑크도 좀 패고 그래. 너무 재미가 없어. 갈등이 좀 재밌어졌으면 좋겠는데 딸도 그만뒀는데 그러게요. 아예 레슬링 바닥을 떴죠. 딸은. 다음 뉴스입니다. 팬 메가피 짜증난다 선언. 데미안과 선수들은 메가피 상황을 비난하고 있네요. 프리스트가 특히 이 각본에 대해 강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WWE가 전체 관람과 제품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밤, fuck 어쩌고 하는 것을 내뱉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걸 보면서 와 이제 이 지경까지 왔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네요. 이 씬에 있지도 않은 사람, 욕해도 문제없는 사람, 이런 특권이 필요치 않는 팻 메가피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 프리스트는 솔직히 화가 난답니다. 루머로는 백래쉬에서 코디와 젤리롤 그리고 이제 랜디와 팬 메가피의 태그 경기가 열릴 수 있다는데요. 이들의 장기 각본이 유명인들과 맞물려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 언제쯤 우린 이 둘의
긴 역사를 담은 1대1 대립을 보게 될까요? 데미안 프리스트가 우리는 피지라 욕 못하는데 팬 메가피 혼자 쿨한 척 F 워드 마음껏 쓰면서 욕하는 것이 뒤에서 보기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 업계를 다른 사람이 욕하는 게 너무 싫다. 풋볼 업계인데 레슬링 업계가 뭐 코디가 어쩌고 제방이 어쩌고 시청률이 어쩌고 이러는 게 너무 보기 싫다 이거야. 그래서 팬 메가피가 지금 백스테이지에서 선수들 사이에서 흉흉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흉흉하게 욕을 먹고 있어요. 네. 젤리로를 메인 끝까지 올리네. 키 윌슨 안 쓰고 어째서 그 대체가 키 윌슨인 거지? 키 윌슨 요즘 뭐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죠. 중립기어 박어란 뉴스인데요. 레슬매니아 41을 앞두고 방송인 팬 메가피가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 WWE 내부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데미안 프리스트는 라커룸의 많은 선수들이 메가피의 특혜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본인 역시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반면 샬럿 플레어는 나는 이번 스토리에 관여하지 않아 중립인 입장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코디 로즈, 랜디 오튼을 네포 베이비라고 자학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들이 받아온 특혜는 태어난 대로 받아오면서도 그래도 꽤나 노력을 했다면서 이 네포 베이비 관련된 슛 인터뷰를 이제 옹호하는 듯한 느낌으로 자신의 소신껏 의견을 또 전달했습니다. 데미안 프리스트는 대놓고 싫어했지만 샬럿은 일단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하고 있죠. 네포 베이비로서도 샬럿이 NXT에 처음 들어왔을 때 완전 흑수저인 것 마냥 특별 대우 받지 않기 위해서 릭플레의 딸인 것을 폄하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초반부에. 그래서 요즘에 지금 네포 베이비 관련해서도 히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신껏 자신 방어를 했다. 또 팬 메가피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What? 레슬매니아 나이 원의 엔딩 막 이러면서 이 팬 메가피 파이널 보스 뒤에 있는 젤리 테이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어떤 팬의 합성짤인데 재밌어서 퍼와봤고요. 네. 또 스맥다운에서 운전하면서 이때 퇴근길이죠. 퇴근길 코디 로즈 조패고 홀가분하게 퇴근하던 이 둘의 모습 인증짤 보고 있고요. 참 메가피 군터 상대로 젖잘싸 했을 때만 해도 호감이었는데 요즘에 참 꼴 보기가 싫죠. 본인 위에 누군가 있다라고 암시를 했는데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덜하기였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희망해 봅니다. 팻 때문에 이게 뭐야. 코디랑 랜디 스토리도 망쳤다고. 우리는 진짜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닌데 그죠? 우리는 그냥 코디랑 랜디랑 20년간의 역사 레거시에서 너가 나를 WWE에 발 들이게 도와주었고 그걸로 인해서 난 정말로 여기에 올 수 있었지만 막 이러면서 막 업어다 준 기억, 업어 키운 기억 이런 거 얘기하고 랜디 오튼도 그냥 그럴싸한 멘토 한 명만 있었으면 되는 건데 멘토는 개뿔. 다음 뉴스가 좀 충격적인데요. 쟤네 했어요! 라는 뉴스입니다. 인터뷰에서 브렛 하트는 숀 마이클스와 빈스 맥맨이 비즈니스 관계 이상의 관계라고 그들은 연인 사이라고 묘사하는 주장을 또 한 번 이어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마이클스가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 맥맨과 함께 잠자리를 했다라고 시사하며 이를 브렛 하트 본인에 대한 질투심이었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숀 마이클스는 레슬링 링어쇼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빈스와 무언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뭔 소리지 싶었죠.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라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신 마이클슨은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이 제게 있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브렛 하트가 헛소리 할 수 있는 권리가 브렛 하트에게 있다. 하지만 나는 맥맨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브렛 하트는 숀 마이클스가 자신을 질투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브렛 하트를 이기는 각본을 받아내기 위해서 빈스에게 한번 해줬을 거다. 빈스랑 한번 잤을 것이다. 브렛 하트가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네. When Vince told everybody that Shawn was going to forfeit the belt, and then Shawn, he was crying in the ring. I was watching on the monitor in the back area with Vince. Shawn came back. I remember Vince crying. When Shawn was in the ring talking about he lost some part of himself, go find his smile. I remember Vince had the tear roll down his cheek, and I remember watching it and going, I think there's more going on here between these two guys. I think that Shawn and Vince were sleeping with each other. I'm being dead honest. When I look back, it's like I got caught between two lovers. Shawn was so envious and jealous of my position that he finally had to sleep with Vince to get it. And I would say it to Shawn if he was right here. I'd actually like to have Shawn come clean and say, look, we were lovers. 젊은 시절 나르시즘이 강했던 사람들이 늙으면 추해지는 게 진리인가. 브렛 하트가 왜 이렇게 갈수록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한 10년 전만 해도 브렛 하트가 숀 마이클스나 골드버그 가지고 징징대면은 에휴 저런 말 하지 골드버그 그 새끼만 아니었어도 지금 브렛 하트 정정하게
계속 WWE 활동하고 있었는데 막 골드버그 욕하고 숀 마이클스 욕하고 막 그랬어. 숀 마이클스가 더블 크로스만 안 했어도 브레아트가 그러면 WCW에서 오토바이 타는 일도 없었을 거고 뇌진탕 킥 당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다 숀 때문이야 막 이랬었어. 10년 전만 해도. 지금은 여론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채팅창도 그렇고 현지도 그렇고 브레아트가 좀 늙어서 추해지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음 뉴스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란 뉴스인데요. 온라인에서 확산된 리아 리플리의 신체 변화에 대한 루머를 본인이 직접 일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리플리가 허리 통증 때문에 근육량을 줄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리플리는 25년 인터뷰에서 허리 통증을 언급한 적이 있으나 이는 경기 중 아나운서 테이블에 잘못 떨어져 발생한 일시적인 부상 때문이지 근육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해당 루머가 퍼진 SNS 글에 직접 댓글을 달아서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나에 대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댓글을 남기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아 리플리가 직접 본인이 댓글을 단 내용을 뉴스로 다뤘지만 사실 이 원문 짤, 내가 이 짤을 원문 포스트에 사람들이 실제로 리아 리플리가 굉장히 감량이 많이 되어 있다. 예전만큼 남자를 초월하는 듯한 그런 피지컬만큼 강해 보이진 않는다. 라고 해서 리아 리플리가 뭔가 모종의 이유로 살을 뺐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지금이 더 날렵하고 멋있는데 여성들이 벌크 저거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근육 빵빵 시절보다 더 멋진데 표현이 뭔가 귀엽다. 근육 빵빵 시절 지금이 훨씬 좋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내가 한 일주일 전에는 무슨 뉴스를 얘기했냐면 리아 리플리가 뭐 남자 같다라는 식으로 외모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리아 리플리가 화가 났는데 지금은 또 빼면 또 뺐다고 뭐라 해. 아무튼 온라인은 정말 말이 많다. 리얼 무슨 장단에 맞추라고 크크. 그니까 뉴스를 읽을 때마다 너무 왜곡돼 있어. 뉴스들이 다 서로 상반된 뉴스가 많아. 다음 뉴스입니다. 로이드 카길이란 뉴스인데요. 제이드 카길의 스테로이드 사용 의혹이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인종차별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이들을 지적하면서 비난에 직면했던 카길은 이제 그녀의 외모와 훈련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비난에 응답했습니다. 상황은 한 팬이 카길의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운동 영상을 보고 프레스하는 꼴이 100% 스테로이드 복용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카길이 절제된 태도로 직접 응수했습니다. 카길은 자신의 형제를 예로 들며 자신의 유전자를 우월함을 예로 들었고 당시 영상에서는 목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게 운동을 한 영상이라고 하네요. WWE가 늘 약물 테스트 하기에 약물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자주 나오는 카길이네요. 그래서 이 목이 좀 불편한 목 부상인 상태에서 덤벨 프레스를 했는데 자세가 개판인데 저 프레스하는 꼴이 100% 로이드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길이 좀 그래도 차분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응수를 했다. 내 형제가 뭐 유명한 사람이 있나봐. 자기 오빠인지 동생인지 브라더란 표현을 했는데 원문에는 내 형제가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안은 원래 피지컬이 우월한 유전자다. 이때 당시에는 목 부상으로 좀 불편하게 운동해서 자세가 이 모양이었다. WWE는 약물 검사 엄청 자주 한다. 카길 너무 뻣뻣함. 어쩌면 목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뻣뻣해서 이런 억울한 의혹을 받은 걸지도. 카길이 좀 몸이 뻣뻣하긴 하죠. AW 때부터 참 아쉬웠던 선수인데 좀 한결같습니다. 카길이 그래서 이번엔 그래도 양반이었다. 대응이 의젓하게 잘 대응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진짜 얘는 수준이 다름이란 뉴스인데요. 우소즈의 새로운 테마곡 상태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주 로우에서 우소즈는 새 테마곡을 틀었으나 반응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현장 관람객들로부터 엄청난 야유를 받았고 다행히 WWE는 단 한 번 로우 출연 만에 이 곡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파이트풀 셀렉트에 따르면 이 테마곡은 무려 몇 달 동안 작업한 심도 있는 야심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WWE는 팬들과 더 호흡할 수 있는 곡을 원했고 결국 해당 곡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왜 노래를 바꾸려고 하는지는 알겠거든요. 제이 우소가 Just me, us, they want it. 그냥 나 혼자야.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가사니까 지금은 태그팀이니까 가사를 바꾸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면은 just two us 이러면 되잖아. 우리 둘이야 막 이러면 되잖아. 가사만 바꾸면 되잖아. 왜 반응이 좋은 곡을 아예 곡조를 바꿔가지고 욕을 먹냐고. 그냥 가사만 바꿔. 몇 달 동안 작업한 게 레전드네. 그니까 그냥 데프 레벨은 수준이 달라요. 예, 진짜 디페런트 레벨이야. 레벨 스펠링이 다르지만 아무튼 내 생각에는 진짜 이 곡이 폐기됐다 했잖아. 다음 주에 뭐 Just Me, Us 이걸 틀긴 싫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말대로 정말로 가사를 바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뭔가 형제를 더 강조하게 가사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은 창작의 어머니라는데 대체 나는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건가. 우소즈 기본곡이 너무 좋고 그니까 거기에 그냥 가사만 바꾸면 될 것 같아. 데비 하우젠. 데나우젠은 독특한 캐릭터 설정과 함께 스맥다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경기 중 특유의 퍼포먼스를 활용해 승리를 따냈으며 대중문화 요소를 결합한 그의 개성있는 캐릭터가 WWE 무대에 어떻게 안착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키 윌슨을 상대로 폭죽을 이용해 추락시킨 후 러닝 바이시클 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가 인디 때 되게 살벌한 캐릭터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떡상할 방법이 없나 하다가 이제 지금의 페이스 페인팅을 하면서 인디에서 그 캐릭터가 주목받게 되었고 AEW 갔었는데 WWE 올 때 뭔가 난 WWE 더 잘 어울린다. 경기 위주가 아니라 캐릭터 위주라 좋을 것 같다. 처음에 일리미네이션 챔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게 잘 어울려요. 폭죽으로 키 윌슨을 떨어뜨리고 떨어진 다음에 이제 바이시클 킥 빡 차면서 끝났죠. 원래는 근데 GTS였거든 이 사람 피니셔가. 원래는 얘가 뱀파이어 흡혈기잖아 표면상. 내가 GTS를 500년 전부터 썼으니까 CM펑크 너는 GTS 쓰고 싶으면 나한테 사용료를 내. 그래가지고 옛날 AW 시절에 CM펑크가 돈을 계속 주는 영상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번 스맥다운에 GTS 쓰려나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GTS가 아니고 그냥 바이시클 킥이었다. 사용료 내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좀 재밌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나우젠 스맥다운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무패의 기록을 갖고 있네요. 무려 1승 0패입니다. 무적의 데나우젠, 무적하우젠. 다음 뉴스입니다. 데나우스피어란 뉴스인데요. WWE는 현재 댄하우젠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는 입사 이후 최고의 굿즈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파이트 포 셀렉트는 WWE에서 레슬매니아 홍보를 위해 라스베가스의 스피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문의했고 그 홍보 캠페인에 댄하우젠을 활용하려 했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초기 컨셉 단계에서 댄하우젠이 스피어 화면을 장식하는 기획이 분명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스피어 광고에 엄청난 비용 덕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댄하우젠의 얼굴이 거대한 스피어를 뒤덮는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럽고 재밌을 것입니다. 현재 스피어를 제외하고 라스베가스 LA 전체가 레슬매니아 광고로 도배되어 있긴 합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베가스를 제가 신혼여행을 가봐서 아는데 호텔이 계속 주르륵 줄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광고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원래 거기 광고판은 이제 많은 가수들이 베가스에서 공연하는 걸 되게 좋아해. 왜냐면은 자신들은 그 베가스 호텔에서 굉장히 큰 돈을 받아. 몇 천만 달러를 받기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돈을 받고 안정적으로 쇼를 편하게 한 장소에서 여러 번 하는데도 관중들이 굉장히 객석이 잘 채워지기 때문에 베가스에서 공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호텔마다 자신들 호텔에서 하고 있는 초특급 콘서트를 맨날 홍보하기 바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WWE가 실제로 CG가 아니라 여러분 스맥다운에서 볼 때마다 나오는 장면 있잖아. 그게 실제야. 실제로 WWE가 라스베가스 골목에 있는 호텔 광고판을 다 샀어요. 근데 딱 하나만 못 샀죠. 이 스피어. 이 스피어가 하루에 6억 원입니다. 6억 원 광고가. 그래서 여기만 빼고 광고를 다 걸었는데 원래는 이 스피어 역시 광고를 내걸을 계획이 있었다. 저도 이걸 직접 갔을 때 광고가 뭐 유튜브 콘서트 관련된 거랑 크리스마스 관련된 광고판이 엄청 커요. 스피어가 여러분 진짜 엄청 큰 구체인데 광고가 6억 원이다. 그래서 레슬매니아 광고 못하고 있다. 한다면 데나우젠을 했으려고 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거라도 사람들 말 듣자. 레슬매니아 42에서 트릭 윌리엄스와 세미 제인이 선역과 악역이 전환되는 더블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릭 윌리엄스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선역 전환에 적기가 왔고 동시에 세미 제인은 팬들의 야유를 받으며 악역 전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WWE 내부에서는 브렛 하트와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의 레슬매니아 13 경기처럼 관객의 반응에 맞춰 두 선수의 역할을 뒤바꾸는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이 경우 세미 제인이 외부 간섭을 통해 반칙 승리를 거두며 악역으로 변하고 트릭 윌리엄스는 패배하더라도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혹은 트릭이 타이틀을 차지한 직후 세미 제인이 그를 공격하며 악역으로 돌아서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어찌되건 이번 더블턴 기획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WWE도 염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그 말이야. 사람들이 예상했다. 삼치가 안 할 가능성이 큰 은근히 약간 고집이 있어. 가끔은 사람들의 말을 이대로 가면 폭동 나겠다 싶을 때는 좀 들어주긴 합니다만은 이상한 고집들이 있고 또 트리플 H가 고집이 있다라기보다는 각본진들에게 너무 휘둘려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있어서 곤조 있게 어허!
CM 펑크 딱 이렇게 한다던가 좀 그랬어야지. 맨날 막 얼리얼 보면은 막 저번에 몇 번이고 한 얘기지만 마이클 헤이즈가 막 제이우소 어때? 막 이런 말에 휘둘리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빈스였어 봐. 닥쳐 임마 다니면서 꽂고 싶은 사람 딱 꽂았을 텐데 그렇다고 뭐 빈스가 더 낫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그니까 이 사람은 CM 펑크에 한 매 쳤음. 그게 아니라 그 얼리얼의 방송에 노출된 그 내용에서는 트리플 H는 로럼에서도 챔버에서도 램에서도 펑크를 밀어주려고 했는데 매번 그게 딴 사람들 말에 바뀌니까 막 보고 있는데 정신 나가더라고 진짜로. 그 벌써 2년 전인데. 그래서 어쨌든 CM 펑크 뭐 이런 걸 떠나서 트리플 H가 좀 고집 있게 했으면 좋겠다. 더블턴 하고 싶어? 그러면 더블턴을 딱 시켜. 딴 사람들 말을 듣지 마. 이런 의견입니다. 네. 펑크에 한 매치 나츠님 아니라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가면 대 가면 경기 확정. 멕시코 단체 트리플 레아에서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들의 대립이 폭발했습니다. 게이블 그란데가 옥타곤 주니어를 꺾은 뒤 그의 가면을 강제로 벗기며 현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후 카이저 그란데까지 가세해 관중성과 링을 오가는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각본을 WWE 전설 언더테이커가 트리플 레아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은 WWE보다 낫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결국 다음 트리플 레아 페이퍼뷰에서 두 선수의 마스크 대 마스크 매치가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리얼 루다가 아니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이제 옥타곤 마스크 벗기고 앵클락으로 탭 받은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이 카이저 여자친구 링 아나운서가 그만해요 이러고 싸대기 딱 때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게이블 그란데가 이씨 이러고 때리려고 하니까 카이저 그란데 막 뛰어나와가지고 딱 때리는데 아니 관중이 있잖아. 이 멕시코 관중이 말이 안 돼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여자친구를 구하라. 마지막 클라이맥스도 좋았어. 아니 난 진짜로 있잖아 막 넘기면서 봐도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어. 왜 재밌냐? 관중 반응이 말이 안 돼요. 멕시코 사람들은 진짜 막 와 그냥 순간순간이 그냥 최고 하이스파 레슬매니아 장면처럼 막 리액션 해주니까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트리플 A 쪽 경기력이 너무 좋으면 경기력도 좋죠. 실제로 근데 드래곤 리도 그렇고 펜타도 그렇고 트리플 A 쪽 가면은 뭔가 WWE에 있던 족쇄를 좀 푸는 느낌도 있다. 카트웨이 잭슨하고 드래곤 리 경기 보면은 드래곤 리가 안 쓰던 기술들 같은 걸 좀 잘 쓰는 것 같고 펜타도 이번에 경기 좀 빡세게 했다. 거기 단체에 맞게 로컬라이징 하는 거지. 그래서 WWE의 수혜를 받아서 트리플 A가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언더테이커도 스토리 메이킹을 잘해주고 있고 WWE 쇼를 또 이제 트리플 A 쇼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해설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챙겨봤으면 좋겠고 트리플 A가 WWE 프로덕션 팀의 지원을 받는 것 같아. 이번에 카탈리나 프로모 영상 보니까 굉장히 때깔이 영화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모로 합병되게 잘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더테이커 지금 트리플 레아 미쳤다. 계속 매진이다. 트리플 레아 사랑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언더테이커가 트리플 H 역할을 멕시코 트리플 레아에서 하고 있어요. 최고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예요. 언더테이커가 트리플 레아에서. 그래서 WWE에 트리플 H가 있다면 트리플 레아에 언더테이커가 있는데 저 언더테이커가 훨씬 잘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중론입니다. 본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지금 하는 말이 막 언더테이커가 해야 된다, 쇼니 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예전에 근데 빈스 시절엔 또 트리플 H가 해야 된다. 지금 NXT 블랙앤골드 하는 거 봐라 명작이다 막 이랬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누가 오든 간에 맨 윗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블 특계란 뉴스입니다. 랜디와 메가피가 코디와 젤리를 물리친 후에 배경에 있는 알리스터 블랙과 젤리나 베가를 보셨나요? 젤리롤과 팬 메가피가 관련된 세그먼트 중에도 또 배경에 보였습니다. 상황이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오턴이 현재 악역으로 자리 잡고 메가피가 그의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블랙이 하룻밤에 2번이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가 오턴 및 메가피와 손을 잡고 새로운 연합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은 오튼을 상대 최근 승리했었고 오턴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었죠. 블랙이 오턴 혹은 메가피와 협력해서 레슬매니아를 앞두고 새로운 연합이 탄생할까요? 란 뉴스입니다. 처음에 차 몰고 나왔잖아요. 메가피랑 오턴이랑. 그때도 블랙이 보고 있었고 이번에 젤리 롤이 단장 닉 알디스에게 따질 때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도 알리스터 블랙이 화면에 잡혔기 때문에
알리스터 블랙이 뭔가 랜디 오턴 관련해서 화면에 잡히는 것이 둘 간의 연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또 더불어서 스맥다운에서 1대1 경기를 이긴 뒤에 랜디 오턴에게 조언했던 그 한 두 달 전에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좀 더 디테일을 가져가게 되면서 뭔가 블랙과 오턴이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흑막들 급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스크롤 내리다가 협찬 본 거 마냥 불쾌함. 네. 블랙막 진짜 흑막이네. 이름이 흑막이었네. 이름 자체가 스포일러잖아. 저는 알리스터 블랙이 그래도 일단 이겼고 조언했던 적이 있었고 여기까지는 좋거든요. 그냥 저는 근데 메가피가 그냥 불쾌해요 조금. 네. 다 어디 갔냐고 라는 뉴스인데요. 일부 세그먼트에서는 스토리 개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팬 메가피가 코디 로즈 대신 CM 펑크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는데 펑크를 실컷 비난하고 나서 펑크 말대로 티켓 20% 인하를 발표하는 장면은 결국 펑크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꼴 아닐까요? 팬들 사이에서는 이야기의 집중력이 흐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스맥다운에선 첼시 그린과 티파니의 세그먼트가 잘렸으며 티파니와 줄리아 등 주요 선수들의 결장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 스맥다운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좀 재밌죠. CM펑크가 로우에서 파이프밤을 터뜨렸고 그 파이프밤에서 아리를 대놓고 언급하게 되면서 로월 더 티켓 프라이스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제 팬 메가피 역시 본인이 슛 인터뷰를 당한 입장에서 스맥다운에서 맞받아치기 위해서 코디 로즈와 대립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눈을 팔고 CM펑크를 언급하면서 대립에 대한 집중도는 낮아졌으며 CM펑크가 티켓 인하를 내리라고 했는데 마치 팬 메가피가 본인의 그 권한으로서 권력을 통해서 본인의 입김으로 20%를 내린 것처럼 인심 쓰듯이 말했는데 결국에 CM펑크의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무슨 소린지 대체 뭘 하려는 건지 공감이 잘 안 갔다. 양일 다 티켓이 일단 비쌉니다. 레슬매니아가 결국에 양일 다 4만 장을 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근 5년간 중에 가장 최악의 흥행 실적을 거두고 있다. 트리플 H의 시대의 허니문이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여러분 이번 주 스맥다운이 아니라 지지난주 정확히는. 그래서 제가 코디 로즈가 슛 인터뷰를 날렸을 때 WWE 본사 여자 PD한테서 Ladies and Gentlemen 세그먼트 75, 76 있을 때 내가 이런 말 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때 첼시 그린이랑 티파니 아마 있었을 텐데 걔네 세그먼트 잘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기억할 거야. 내가 막 특종이라고 막 그랬었어. 근데 진짜로 첼시 그린하고 티파니 세그먼트 잘린 게 맞대요. 내가 찍은 게 맞았어. 그래서 막 네 지금 티파니하고 줄리아 이거 레슬매니아 막차 타냐 마냐로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매치업 후보들 중에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들의 세그먼트가 저번 스맥다운에서 잘린 게 맞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잖아 진짜. 이번 레슬매니아 42는 정말 양일간 최저 흥행 기록 위기다. 이게 38, 39, 40, 41, 42까지 42만 4만대야. 이번 연도만 4만대야. 4만대. 비상 초비상 6만 7만 8만 이러다가 갑자기 4만대야. 한 번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거 왜 또 베가스를 해가지고. 그니까 말이야. 가격도 너무 말이 안 되고. 이번엔 관람객 발표 안 하겠구만. 이번에 관람객 발표 무조건 합니다. WWE는 원래 했어요. 대신 한 3,000명 불려서 얘기할 듯? 그래서 1일차 카드가 이렇고요. 2일차 카드가 이래요. 이번에 매치 카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전엔 그래도 태그팀 챔피언십 한 브랜드는 좀 챙겨주지 않았냐? 뭐 양일로 늘어나는데 뭐 죄다 싱글 경기만 있고 이렇게 선수들을 챙겨주는 듯 하나도 못 챙겨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좋은 지적인데 첫 1시간 여기가 이제 첫 1시간이에요. 첫날에는 이 오프닝 이벤트 경기가 뭐냐면은 6인 태그팀 매치 있죠. 우소즈 LA 나이트 그리고 아이쇼 스피드 비전 경기. 이 경기가 오프닝 경기예요. 첫 경기. 그리고 당일 두 번째 경기는 이 어센션드 매치가 두 번째 경기입니다. 그래서 ESPN2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를 확보한 다음에 재밌지 더 보고 싶지 결제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두 경기만 보여주고 그 뒤에 경기 안 보여준다. 그래서 2일차도 첫 1시간이 셉니다. 레더 매치하고 오바페 명올 레스너 나름 현지 유도가 잘 될 것 같긴 하다. 이 경기 중간에 끝나겠네. 에이 그래도 첫 1시간에 이거 두 개 넣었으면 두 개는 끝까지 보여줘야지. 빌드업 좋았으면 좋은 매치업 카드 소리 들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여성 태그 매치도 저는 좋게 보긴 해요. 근데 여성 태그 매치는 이 베테랑들의 출연 기회를 많이 챙겨주면서 베테랑들이 신인들에게 싱글 경기를 또 챙겨주기 때문에 선배들의 양보, 회사의 복지 이렇게 보여서 저는 여성 태그는 좋게 봅니다만은 문제는 이 여성 태그가 완성도가 높지 않을 것 같고
또 AJ 리도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여성 경기에서 기대할 만한 경기는 리브 모건하고 바켈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AJ 리 경기도 여기에 있죠. 여자 태그도 여기 있죠. 뻔한 6인 태그에 뻔한 언센션도 여기 있죠. 진짜 근본도 없는 군타하고 롤린스 경기 빌드업 이상한 경기까지 여기 있죠. 이러니까 보고 싶은 경기가 1회차에 하나도 없는 거야. 나 개인적으로는 1회차에 대체 왜 1회차는 버린 건가? 전반전은 버린 거냐 서태웅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너무 좀 느낌이 없잖아 매치업이. 그래서 1회차가 좀 많이 서운해. 너무 많이 서운해요 1회차 매치업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1회차 경기가 기대되면서 기대가 안 돼요. 이 6인 태그팀 매치가 사실 볼 필요가 있냐 솔직히. 좀 의미 없지 않아요? 좀 그냥 좀 안 나오면 안 되는 애들 나오게 해주는 느낌? 레슬매니아는 늘 연예인과 함께 했고 이번에도 연예인과 함께하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고 그냥 레슬매니아 챙겨주기의 경기고. 그래서 언센션드 매치도 물론 재밌겠죠. 많은 스턴트가 있을 거고 좋은 액션이 있을 거고 진짜 홀리슈트한 모멘트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서도 결국엔 그냥 두루가 영화 찍으러 가려고 드류 맥킨타이어 그냥 묻어버리는 경기 아니야. 그나마 메인 이벤트가 좀 기대가 됐는데 팬 맥카피까지 묻어있으니까 이게 확정된 그래픽이거든요. 이 그래픽을 처음 봤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1회차 너무 버린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짜지? 물론 2일차가 데미를 마무리하는 피날레인 건 나도 알겠어. 그래서 2일차가 조금 더 좋아야 된다. 나도 인정해. 근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1일차랑 2일차도 어쨌든 티켓 가격도 비슷한데 어차피 똑같은 주말에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차등을 주는지 너무 서운하다. 반면 2일차 봐봐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CM펑크 있죠. 빌드업 개판이지만 핀벨러 데몬돼서 돌아오죠. 이 세미제인 트릭 윌리엄스 더블턴 할 것 같죠. 레더매치 도파민 책임져 주죠. 레스너랑 오바팸이 모두가 기대하는 경기죠. 그냥 지뢰, 카길고사, 리아 리플리가 얼마나 카길 잘 띄워주나 이거 빼고는 다 경기가 나름 볼만할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빌드업도 나름 괜찮아. 리아 차력수. 그러니까 리아가 얼마나 차력쇼를 얼마나 잘해주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심지어 카길고사조차도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일차가 여러분 6경기예요. 6경기. 1일차는 7경기입니다. 7경기. 2일차가 아직 한 경기가 적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생각하냐면 이오 아스카가 카이리 세인의 자유를 두고 경기하면 좋겠다. 카이리 세인 쉽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될지 알투루스 데미안 프리스트의 태그팀 챔피언십이 갈지 여성 US 챔피언십의 첫 경기가 열리게 될지 정말로 레슬매니아 2일차가 과연 6경기만 할지 아니면 7경기를 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레슬매니아 일요일 1일차 정성호 캐스터랑 제가 넷플릭스 용으로 할 거고요. 월요일 2일차는 저 혼자서 여기서 입중계 같이 보기 할 것 같아요. 같이 보기. 레슬매니아 다음날 애프터 로우도 같이 보기 하겠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날이고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날이니까 로우는 특별히 이번 다음 주 로우까지 같이 보기 한번 숲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20일 휴가 냈는데 레슬매니아 42 보려고. 저도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트리플 H의 매직을 기원하고 있어요. 사실 AW도 스토리 라인이 대단한 건 없어요. 입체감이 있고 몰입이 되긴 해. 예를 들면 뭐 MJF가 너무 악독하게 타이틀을 너무 치사하게 지켜온 악마기 때문에 이 악마를 케니 오메가가 AW의 창조주로서 너 같은 놈이 챔피언 되면 안 돼. 내가 나서겠어 해서 신이 된다 해갖고 막 그런 게 막 이렇게 되게 몰입감 있고 괜찮잖아. 근데 사실 걔는 그냥 치사한 챔피언이고 정당한 도전자가 정당한 챔피언이 되고 싶을 뿐이야. 타이틀을 둔 그냥 도전자와 챔피언 그냥 복싱 경기랑 똑같아. 스토리 라인이 특별한 스토리 라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WWE도 우리가 너무 많은 앱솔루트 시네마에 절여져서 그렇지 대단한 스토리 사실 필요 없어. 그냥 그날 쇼를 찢으면 돼. 4성 경기 5성 경기 6성 경기 나오면 그래도 우린 재밌었다. 빌드업 그지 같은데 경기 재밌네. 레슬매니아 대성공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일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까지도 희망을 가질 것 같아. 하지만 월요일 아침에도 레슬매니아 2일차까지도 쇼가 지금의 스맥다운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나는 아마 후토크를 굉장히 좌절하면서 할 것 같아. 그때 되면 나 진짜 가명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아. 가명에 가면 쓰고 해야 될 것 같아. WWE가 난지 모르게. 제발 재밌어라. 그러니까요. 모두 한 마음이야 결국에. 그래서 레슬매니아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전 진짜로 WWE 많이 응원합니다. 정말 WWE 잘 됐으면 좋겠어요. 레슬매니아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저는 그리고 오늘 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AW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TV 시청률이 조금 약진하고 있고 리코시가 오죽하면 세그먼트에서 제리코한테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 같은 늙은이 필요 없어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AW가 약진하고 있어. 약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AW는 일단 적자야. AW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어. 어쨌든 간에.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보는 게 좀 재밌더라고, 나는. 에오는 지금 정상화 중이, 저 말이 정확하죠. 예. 전년도에 똥 싼 거를 올해 잘 치우고 있고, 이제 AW는 정상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찍먹하기에 정말 좋은 재밌는 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TNA도 저희가 방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TNA가 금요일에 하지 않냐? 금요일 밤 8시 20분에 하지. 그래서 금요일 8시 밤 20분에 경호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녹화하고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퍼놓고 처음 보는데 이게 레슬매니아 위크에 열리는 쇼라고 합니다. 내일 로우가 하고요. 로우 끝나고 나서는 숀 마이클스의 다큐멘터리죠. 하트브레이커가 숀 마이클스가 되는 이야기라고 해서 하트브레이크 키드가 좀 약간 망나니 이런 뜻이잖아. 여자들을 울리는 문제야, 꽃미남 문제야 이런 뜻인데 그런 남자가 이제 숀 마이클스로 완성되기까지의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래서 내일 로우 후에는 하트브레이크 키드 비커밍 숀 마이클스라는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될 것 같아. 요즘 로우 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수요일 스맥다운에는 NXT 리벤지가 첫 주차가 열릴 거고 그 다음에 레슬매니아 위크에는 타단체 인디단체도 다 힘을 주는 주야. 그래서 이볼브도 할 건데 AEW 역시 특별쇼를 준비한다. 다이너마이트를 스프링 브레이크 스루라고 특별 위클리 쇼를 하는 거야. 이 NXT 리벤지처럼 특별 위클리 쇼를 또 해. 그랬는데 그 다음날에도 컬리전 스프링 브레이크스루라고 또 합니다. 원래는 이게 레슬매니아가 하는 우리나라로 일요일에 하잖아. 레슬매니아 1일차랑 날짜가 겹쳐야 되니까 이 AW가 날짜를 바꾼 거야. 컬리전 하는 날짜를. 그래서 일부러 피합니다. 그리고 HOG, 하우스 오브 글로리, 어메이징 레드의 단체죠. 여기도 라스베가스에서 쇼하고요. TNA도 쇼하고요. 토요일에는 레슬매니아 버전 스맥다운 해요. 그래서 앙자벨을 이날합니다. 앙드레 자이언트 배틀. 이제 GCW의 그 조시마넷의 블러드 스포츠, 우리 WWE는 이제 언더그라운드 룰이죠. 언더그라운드 룰이 원래 이 조시마넷의 블러드 스포츠가 원조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베가스에서 할 거고. 또 스맥다운이 끝나고 나면 명예의 전당도 합니다. 명예의 전당. 막 몇 명 울고 막 이런 거 있잖아. 트리플 H 1시간 훈화 말씀 이런 거 하게 됩니다. AJ 스타일스의 얘기가 뭐가 될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고요. 많이 아시다시피 일요일에 레슬매니아 1일차, 월요일에 레슬매니아 2일차, 그 다음에 애프터매니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NXT 리벤지 2주차.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애프터매니아 로우잖아. 근데 다음 주 토요일도 애프터매니아 스맥다운으로 다음 주 토요일까지도 좀 재밌을 것 같다. 요 몇 주간 너무 스맥다운 재미없었는데 저번 주 로우는 좀 재밌었습니다만은 스맥다운이 한 3, 4주 연속으로 바닥을 치고 있잖아. 근데 다음 주 스맥다운까지는 재밌을 것 같다. 이번 주 스맥다운도 사실상 레슬매니아 전야제 프리쇼니까 이번 주 스맥다운 앙잡에 뭐 어쩔 수 없이 재밌는 날 할 것 같고 다음 주 스맥다운 좀 충격 있을 것 같다. 로우 역시 콜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서프라이즈가 많이 있는 날이잖아. 믿지 않습니다. 믿어. 저는 매일 믿어요. 매주 믿어요. 매주. 이 프렌즈 시트콤 보듯이 다음 주엔 재밌겠지 하는 마음으로 본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재밌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솔직히 레슬매니아 스맥다운도 재미없으면 대체 언제 재밌을 거야 스맥다운이. 그래서 이제 애프터매니아 로우도 콜업 많이 있고 서프라이즈 많이 있을 건데 애프터매니아 스맥다운도 콜업 많이 있고 서프라이즈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뭐 모르잖아요 또 누가 나올지. 한번 기대하고 봐야 될 것 같다. 나는 아직 대가리가 깨졌어. 진짜 찐찐 막차 주인공이란 뉴스인데요. 레슬매니아 직전 마지막 스맥다운 홍보 그래픽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할 경기 그래픽이 공개가 된 거죠. 여기에는 평소 보던 이름들 외에 첼시 그린과 티파니 스트래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린은 현재 전력에서 이탈해 레슬매니아 계획에 없고 스트래턴 또한 현재 대진표에 없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WWE가 스트래턴 대 줄리아의 위민스 US 타이틀전을 확정 지으려 한다는 의미일까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거를 아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음 주에 뭐 할지 경기 그래픽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보통 하루 전, 뭐 어쩌면 당일 아침에도 나와. 요즘 WWE가 좀 약간 매치업 카드에 있어서 공개가 좀 게으른데 그런 매치업 카드 그래픽이 아니라 이 현장 지역에서 WWE 이벤트를 홍보하게 되잖아. 그 홍보할 때 출연진을 미리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 리스트가 티파니랑 첼시가 예고되어 있다. 그래서 티파니랑 첼시가 스맥다운에 출연을 할 것이다. 이 레슬매니아 하루 전날에 열리는 스맥다운, 여기에 첼시하고 티파니가 나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새 킥오프는 안 하죠? 합니다. 킥오프가 스맥다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레슬매니아 스맥다운이라고 부제가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중에 3년째인가 4년째 앙드레어 배틀 로얄이 스맥다운에서만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레슬매니아에서 못 나온 애들이 한을 푸는 자리가 스맥다운이죠.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나는 한편으로는 레슬매니아 끝까지 막차를 못하고 티파니랑 줄리아가 스맥다운에서
US 챔피언십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게 가장 불행한 결과겠지만 가장 행복한 결과는 티파니하고 줄리아, 어쩌면 첼시 그린까지도 US 챔피언십이 2일차에 배정된다면 이들로선 최고의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앙자베르 스맥에서 맞아요. 네, 지금 이 레슬매니아 열리기 전날의 스맥다운은 레슬매니아의 킥오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램의 데이 0이 스맥 맞아요. 정확해요. 네, 바로 그겁니다. 프리쇼예요, 프리쇼 스맥다운이. 그래서 스맥다운이 비교적 이번 주 토요일은 좀 재밌지 않을까. 난 너무 힘들어 사실. 줄리아는 US 챔피언십을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방어전은 알렉사 블리스가 유일합니다. 알렉사 블리스와 1차전 방어전하고 100일 동안 한 번도 방어전 안 했어요. 카길이 욕먹을 때가 아니야. 근데 카길은 기량이 안 돼서 못하는 건데 이 여성 US 챔피언십은 줄리아의 잘못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 여성 US 챔피언십은 줄리아 전에도 단 한 번도 PLE에서 방어전 한 적이 없어요. 세나메 같은 TV 스페셜에서 방어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에서 단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한 게 바로 이 여성 US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원래도 박복하다. 경기 보기. 각본 팀이 문제이지. 그냥 6이 됐어. 그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다. 원래 루머로는 이오스카이와 줄리아 간의 경기가 루머로 있었는데 이게 됐다면 어땠을까? 예, 저번 방송에도 한 얘기지만 또 하자면은 줄리아랑 이오랑 일본인 선후배 간의 대결. 줄리아가 또 이오스카이 언니한테 제자기 때문에 이 서사 딱 녹아내면서 막 경기 막 명승부 5선 경기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줄리아가 루머대로 이오스카이랑 경기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오가 2일날 벨트를 따 줄리아를 이겨. 그러면서 제이드 카길이랑 리아 리플리 하잖아. 그리고 이제 리아 리플리가 카길을 이겨. 이오가 막 뛰어나와 막. 그래서 벨트 둘 다 챔피언 돼갖고 막 와 이러면서 막 껴안고 막 이러면서 막 레슬매니아 20 어게인 막 베노아 에디 때 막 울면서 막 우우 막 감동의 포옹 엔딩 막 해가지고. 그러고서 리오가 티셔츠가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많잖아. 근데 이렇게 이오도 US 챔피언 되고 리아도 WWE 챔피언 되면은 둘 다 스맥다운으로 나란히 이적할 수가 있잖아. 자연스럽게 스맥다운 브랜드의 챔피언이 됐으니까. 뭔가 그런 걸 원했는데 이것만 해줘도 여성부가 훨씬 기대되잖아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지금. 이 내가 생각하는 이 판타지 부킹이 더 재밌어 솔직히. 너무 여성 챔피언십 아쉽습니다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얘 뭐냐? 너 지금 레슬매니아 홍보에 기분이 나냐 너는? 대단하네. 好きで好きでたまらない諸君ごきげんよう。今年も WWE 最大の祭典レッスルメニアがいよいよラスベガスに上陸。アリベデルチまたな。 네가 나오면서 광고를 해야지 이거사.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게 얘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메인 이벤트 복귀. 지난달 발목 부상으로 이탈했던 조르딘 그레이스가 WWE 메인 이벤트 녹화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젤리나 베가와의 경기에서 건재함을 보이고 날카로운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부상 전에는 티파니 스트래튼, 줄리아와 함께 위멘스 US 챔피언십 트리플 스렛 매치를 레슬매니아에서 치를 확률이 있었으나 부상으로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비록 원래 계획은 틀어졌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인 만큼 다가오는 백래시 이벤트에서 그녀의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가로친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 딴 애들도 못 가 점점. 첼시 그린, 티파니, 줄리아 뭐 다 못 가게 생겼죠. 조르디는 뭔가 꼬인 느낌이 많이 있던 것 같은데 좀 볼 때마다 아쉽죠. 네. NXT도 무관으로 졸업했고 메인 로스터에서도 뭔가 엄청난 피지컬을 활용해서 금방 또 탑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의외로 패배가 진짜 많고요. 심지어 제이드 카길에게도 방어전을 상대로서 나섰으나 패배하게 되면서 또 타이틀 획득에 실패해서 WWE 무관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TNA에선 거의 여자 레슬러였는데 여기에선 그냥 평범한 여자 레슬러 1처럼 치부가 되고 있어서 저도 예전에 조르디는 좋게 봤던 사람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 스맥다운에서 호스트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상대를 뛰어넘는 업앤오버 동작에서 발목이 틀어졌었던 그런 부상이 있었는데 1개월 만에 복귀를 했다. 조르딘 지금이라도 좀 꽃길 갔으면 좋겠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문장 솔로란 뉴스인데요. 로이스 키스가 마침내 스맥다운 무대에 정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복귀전에서 베르토를 상대로 압도적인 파워를 선보이며 스파인버스터로 승리했는데요. 경기 후 백스테이지에서 솔로 시코아와 마주치는 장면이 연출되었으며 이는 향후 두 선수 사이에 새로운 대립 구도를 예고하는 중요한 복선으로 풀이됩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로이스 키스 데뷔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뉴스에서 반응이 별로였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름이 일단 로이스 키스이기 전에 파워하우스 옵스였잖아.
근데 얘는 AW 때도 파워슬램이랑 스파인버스터 썼었거든. 근데 여러분들 안 보셨을 수 있겠지만 메인 이벤트라던가 프리쇼, 다크매치 이런 거를 저희는 중계 전에 봐요. 얘네가 스맥다운 시작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하거든. 근데 뭐 레이 페닉스 상대로 풀네슨 슬램으로 이기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날은 풀네슨 쓰고 어떤 날은 스파인버스터 쓰고 이러길래 피니쇼 좀 기깔 나는 거 하나 없나 이랬는데 결국에 또 스파인버스터를 쓰게 되면서 관중들도 좀 짜기 싫은 것 같다. MFT에서 나와서 솔로로 솔로해. 그래서 MFT 솔로 시코와 로이스 키스 뭔가 이렇게 대립이 갈 것 같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삼치존에 들어온 로이스 키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아, 이 둘 다 좀 요즘 별론데. 둘 다 좀 요즘 신통치가 않아. 둘 다 좀 잘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우승은 로이스 키스. 오, 앙잡의 우승. 그래서 나왔나? 홉스는 왜 데리고 온 거야? 그러게요. 85년생인데. 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굳이 저번 주에 데뷔했구나. 레슬매니아 나올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랬는데 앙잡에 우승할 수도 있다. 어게인 레슬매니아 32라는 뉴스입니다. 스맥다운에서 트릭 윌리엄스에게 패배한 후 맥 카도나는 트위터를 통해 이 상황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원래 쇼에서 경기할 예정이 아니었지만 준비된 상태로 나타났고 그것이 막판에 기회로 이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뭔가 부킹에 맥 카도나가 없었나봐. 하지만 또 다른 패배로 끝났고 복귀 이후에 단일승만을 거둔 힘든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트릭 윌리엄스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WWE 복귀한 이후 이긴 경기보다 진 경기가 더 많죠. 하지만 이 업계에서 보낸 지난 20년 이상의 제 승패 기록을 확인해보세요. 인디단체에서 보낸 지난 5년에도 저는 많이 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길 때는 크게 이깁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서 첼시 그린과 메카도나 부부의 긍정적이고 헌신적인 애티튜드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메카도나의 X에서 발췌한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뭐 레슬매니아 32 아버지 앞에서 레더매치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 되었던 과거의 영광을 또 재현하지 못하는 법은 없으니까 메카도나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 원래도 지던 놈 벌써 10년이나 됐네. 그러네, 딱 10년 전이네. 그래서 예전에 뭐 케빈 오웬스가 메카도나를 놀렸잖아요. 인디 가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킹 오브 인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누구보다 WWE를 오길 원하는 놈이라고 놀렸는데 그게 그만큼 오랫동안 인디 활동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다시 WWE의 러브콜을 받기를 기다렸던 메카도나의 긍정적이고 헌신적인 애티튜드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맥다운에 와서도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불굴의 의지로 활동하고 있다. 좋게 보인다. 긍정과 부부네요. 그렇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멜처 대망신이라는 뉴스인데요. 레슬링 옵저버의 데이브 멜처가 팬에 의해 굉장히 모욕당했습니다. 스맥다운 링사이드 좌석에 앉아서 경기를 관전하던 멜처를 도철한 한 팬이 나이 60 먹고도 경기 별점 매기려고 앉아있네. 한심해 죽겠다. 집에 나가라. 라고 말했고 그 촬영을 한 팬이 온라인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해당 영상은 약 120만 조회수를 올리며 대망신 당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찬반 양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주간에 가장 핫한 영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멜처가 듣지는 못했어. 멜처는 막 이렇게 그 경기를 초롱초롱하게 보고 있는데 한 팬이 데이브 멜처를 도찰하면서 늙은이 60 먹고서 스맥다운에 별점 매기러 왔네. 그냥 꺼져라 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원본 영상이 이거예요. 쟤 좀 봐. 아, 이 경기 엄청 집중해서 보고 있어. 별점 매기려고. 아, 이런 개같은 루저를 봤나. 너 60살이야 임마. 집에 가. 근데 엄청 집중해서 보네. 나이 먹고 본업 열심히 했는데 욕먹음. 그 말도 맞지. 그러니까 멜처가 잘못은 없죠. 네. 근데 아마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 약간 WWE 친성향파는 좀 멜처 싫어하고 AW 성향파도 멜처 싫어하던데. 아무튼 웬일로 직관한 거지. 그러게요. AW는 근데 1년에서 자주 보입니다. AW 내가 중계하는데 1년에서 2번 봤어요. 2번. 저건 팬이 잘못한 거지. 맞아요. 네. 사실 도찰하면서 뒷담하는 건 잘못했는데 일단 부정할 수 없는 건 웃기긴 웃겨. 웃기긴 웃기니까 120만 조회수를 기록한 거지. 다음 뉴스입니다. 베가스 매니아 또 위기. 레슬매니아 무대 공개는 가장 기대되는 대목이죠. 쇼를 웅장하고 호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며 특히 WWE가 일반 TV쇼와 PLE에서 같은 세트를 또 재사용하는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레슬매니아 세트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디슬램 플러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무대는 단 며칠 만에 조립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레슬매니아가 1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팬들은 언제 세트가 건설될지 묻고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어제까지 그곳 엘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했기 때문인데요. 매니아 세트 제작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SNS에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무대 규모가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작년 거를 재사용할까봐 걱정이네요 라는 뉴스입니다. 보통 오늘부터 하지 않나가 아니라 원래 2주 전에 합니다. 2주 전. 그보다 더 먼저 할 때도 있고요. 이번 사우디에서는 거진 뭐 한 달 반 전부터 경기장을 지었잖아. 로열 럼블을 위해서 경기장 자체를 지었잖아. 그럴 정도로 이 레슬매니아 세트는 늘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잖아요. 정말 많은 엄청난 세트가 있었고 39의 헐리우드 세트라던가 너무 예쁜 세트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과연 그런 세트를 만들 수 있을까? 평소보다 절반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딱 5일 만에 만들어야 돼. 5일부터. 이게 브루노 마스가 현 시간대로 어제까지 콘서트를 했어. 브루노 마스가 이틀 동안. 그래서 WWE는 오늘부터 공사에 들어가요. 지금 뭐 사진이 몇 장 나왔거든요. 지금 한창 계속 설치하고 있어. 이제 엘리전트 스타디움은 WWE일 거야. 오늘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WWE가 드디어 엘리전트 스타디움을 브루노 마스에게서 뺏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레슬매니아 무대를 전년도만큼 화려하게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원래 2주 이상 걸리는데 이거를 5일 만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게 좀이 관심사입니다. 지금 레슬매니아 무대 공개도 못할 수도 있어. 지금 막 24시간 풀 가동이요 그냥. 그래서 오늘부터 짓는데 이 벼락치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 WWE 매직을 기대해 봅니다. 39가 정말 예뻤던 기억. 그러니까 나도 정말 예뻤는데. 그러니까 목요일쯤에는 선수 나와서 웰컴 투 레슬매니아 하는 장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특수한 유명인들이 나와가지고 세트장을 공개한단 말이야. 예전에 무슨 재작년인가? 스케이트 잘 타는 여자 셋이서 스케이트보드 막 쫙 타고 내려오면서 막 레슬매니아 막 무슨 점프대 딱 올라타고 딱 하면 이제 화면 딱 주먹대면서 레슬매니아 세트 나왔고, 예전에 팬 메가피가 WWE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전에는 팬 메가피가 레슬매니아에 나와서 키커로서 여기에 특정한 구멍에다가 킥을 차서 공이 쏙 들어가요 한 번에. 그럼 폭주 뻥 터지면서 레슬매니아 무대 공개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또 레슬매니아 무대 공개를 누가 할 것이며 언제 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다음 뉴스입니다. WWE 브루노 마스 쇼 간다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이번 주말 브루노 마스의 콘서트에서 쇼 콘텐츠를 활용할 예정이지만 브루노 마스 본인이 매니아에 출연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슬보트 라디오에 따르면 WWE가 엘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브루노 마스 콘서트에서 뭔가 촬영할 예정이나 자세한 것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브루노 마스는 레슬매니아 주간에 댈러스에 머물 예정이라 쇼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WWE가 유명인을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마스가 쇼의 오프닝 영상을 촬영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같은 엘리전트 스타디움에서 또 전날에 브루노 마스가 있으니까 WWE 뭔가 촬영을 하게 되는데 브루노 마스랑 뭔가 웰컴 투 레슬매니아 약간 브루노 마스가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 그래서 레슬매니아 오프닝 쪽에서 약간 역할을 하지 않을까?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약간 그 정도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셀럽매니아 한 명 추가요 라고 해서 진짜로 엘리전트 스타디움에 WWE 직원들이 브루노 마스랑 촬영을 할 거라고 하니까요. 뭐 어쩌겠어, 한다는데 뭘 할지 한번 기대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장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잘 가요 라는 뉴스인데요. 멕시코 매체에 따르면 델리오는 아내 마리아 카르멘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발성 사고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갈등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웃들은 비명과 욕설, 물리적 폭력의 징후를 여러 차례 목격하여 경찰이 수차례 출동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의처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델리오는 아내가 자전거 선수와 외도를 한다라고 의심하며 훈련을 핑계로 만남을 가진다고 주장해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델리오 측이 약 56,000달러, 한화 7,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일단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단체들이 그와의 계약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어 그의 레슬링 경력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PWS에서 불렀으면 큰일 났을 뻔. 그게 실제로 후보 중 한 명이었죠. PWS에서 불렀으면 큰일 났을 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여기서. 난 그냥 망했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전 WWE 월챔 출신. 지금 트리플 레아를 WWE가 합병하자마자 알베르토 델리오가 커리어를 건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트리플 레아에서 쫓겨났잖아. 그때 멕시코인들이 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WWE가 성견지명이 있었다. 델리오를 자른 것은 매우 현명한 행동이었다. 진짜 PWS가 네메스 불러서 다행이지 페이지가 옳았다. 그러게요. 페이지가 옳았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어비스 마지막 인사라는 뉴스인데요. TNA의 상징적인 캐릭터 어비스가 리벨리온 무대를 통해 감동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언데드 렐름 세그먼트에서 로즈메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어비스는 과거 자신의 매니저였던 제임스 미첼과 마주했습니다. 미첼은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어비스는 미첼이 없었다면 지금의 캐릭터도 없었을 것이다 라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영광을 뒤로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퇴장하면서 올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을 선사했습니다. 저도 이 장면 보면서 좀 많이 짠하고 굉장히 좋은 팬서비스다 라고 울컥한 감정을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제임스 미첼이 약간 좀 악덕 매니저인데 초영적인 인물 폴 베어러의 심각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어비스를 종다루듯이 했고 그래서 이제 어비스랑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나중에 제임스 미첼이 배신하지 않았나? 내 기억에 그래. 그래서 제임스 미첼이 어비스에게 배신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한 것 같고 근데 어비스는 우리 둘이 함께 월드 챔피언 됐던 그런 기억도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라면서 약간 진짜 뭐 타노스 핑거스냅 당해서 사라지듯이 어비스가 뭔가 작별 인사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WWE하고 TNA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TNA 팬들에게 올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제휴를 맺지 않았다면 WWE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TNA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울컥했음 진심.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두드려 패는 게 더 감동 아니었을까. 어째서 아니 가끔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 무슨 레슬매니아 레이미스테리오 은퇴전 막 도미닉한테 가면을 막 주면 도미닉이 가면을 받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 좋겠다 막 내가 이러니까 가면 받고 로우블로우 안 되나요? 막 이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 EC3 복귀 뉴스가 없네요. 전 좋았어요. 네, EC3 복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사실 NWA에서 좀 허송세월 보낸 감이 없잖아 있지. NWA에서 좀 약간 일진놀이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TNA라도 붙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다음 뉴스입니다. 가장의 무게라는 뉴스인데요. TNA 리벨레온 2026년 엊그제 열렸죠. 그 카운트 쇼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TNA의 대표 카를로스 실바 사장이 프리쇼 패널로 등장하자 관중석에서 엄청난 야유가 쏟아진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최근 TNA가 소속 선수들이 인디단체 출연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팬들의 반발로 풀이가 됩니다. 이미 MJF와 윌 오스프레이 같은 거물 선수들도 이 조치를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사장 본인이 짝퉁 TNA 굿즈를 입고 나온 모습이 포착되어 팬들 사이에서 큰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TNA 선수하고 AEW 선수하고 TNA도 AEW도 인디 활동을 허락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닉 네메스도 PWS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디를 뛸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레슬매니아 주간 라스베가스 흥행 쇼에서 이 금단의 문을 인디 단체들이 지멋대로 할라 해. TNA 대표 선수, AEW 대표 선수 막 이렇게 해서 닉 네메스 대 MJF 이런 거 하는데 사실 AEW 현 챔피언이랑 닉 네메스가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MJF가 이길 거 아니야. 당연히 단체 사장으로선 본인 단체 대표 선수가 타 단체 챔피언에게 지는 걸 싫어해. 그래서 MJF에게 지는 게 싫은 거야. 닉 네메스가 지는 게. 그래서 카를로스 실바가 이 경기를 취소하게끔 앞으로 AEW 선수랑 경기를 못하게끔 지령을 내려요. 지령을. 근데 이 지령이 카를로스 실바의 독단적인 선택이냐 아니면 WWE 쪽에 이 압박이 있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WWE는 TNA를 2위 단체로 올려주고 싶어서 AMC라고 하는 대형 케이블 채널에 꽂아줬잖아요. WWE 꽂아준 거야 그게. WWE가 방송사하고의 미팅을 주선해줬어. TNA를 우리 밑에 두고 이 밑에 둔 TNA를 미국 2위 단체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 인디쇼에서 TNA랑 AEW 선수랑 만났다 하면은 AEW 애들이 이기는 거야. 뭐 리코셰가 리치 소환 이기고 MJF가 뭐 닉 네메스 이기고 이 꼴이 WWE 보기 싫어서 아마 카르로스 실바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냥 루머입니다. 루머. 그래서 WWE 입김이 있을 수도 있다. 미국 극장가 1황이 AMC 방송 1황은 아니지만 그니까요. 네, 지금 워킹 데드, 뭐 브레이킹 배드, 뭐 AMC를 대표하는 미국 케이블 최대 영화 드라마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에 TNA가 방영되는 것 자체가 WWE에서 내려진 엄청난 특혜다. 이게 다 AW를 견제하고 있는 거다.